네. 다음 출연자 옷 매무새 고치는 것보다도 저 후원판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정말.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은요. 구글 출신이시고요. 네. 지금 과방위에서 전문성을 매우 열심히 보여주고 계신 조국 혁신당 이혜민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모신 거는 쿠팡 네.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많이 있습니다. 네.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얘기 좀 해주시고요. 신혜영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쿠팡 보상안 보셨어요? 네. 5만 원이라고 해서 저는 약간 사실 조금 기분 풀릴 뻔했거든요. 네. 5만 원이면 조금 5만 원을 내 통장으로 쏴주나? 그러니까 뭐 통장으로 싸주거나 네. 아니면 그냥 뭐 쿠팡 머니인가 뭐 요 정도 생각했단 말이죠. 예. 와, 근데 보니까 또 이게 세분해갖고 막 네. 뭐 이치에서 얼마, 쿠팡에서 그냥 살 땐 또 얼마, 뭐 쿠팡 무슨 럭셔리 할 때 뭐 한 2만 원 주고, 쿠팡에서 뭐 여행 끊어야 또 한 2만 원 주고, 5만 원 쓸 수도 없겠더만요 보니까. 이게 아마 오늘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은 알럭스 상품 2만 원. 그게 이제 럭셔리 제품들이죠. 예. 그다음에 쿠팡 트래블 상품 2만 원. 그 투랩을 하면 뭐 못해도 근데 뭐 50만 원, 100만 원일 텐데. 이걸 보면서 예. 그 뭐 진짜 보상을 하겠다는 어떤 생각보다는 그냥 탈팡하신 분들 다시 끌어오는 미끼 상품으로 전 진짜 쓰겠다. 제정신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 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는 네. 쿠팡 내에서 별로 유명하지 않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쓰려면 여기 네. 상품 새로 가입해야 돼요. 네. 쿠팡 럭스인가 뭐 그거랑 알럭스, 쿠팡 트래블 따로 가입이 또 있어요? 가입해야 돼요. 그리고 가입 안 하면 이거 네. 못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미끼 상품으로 던졌다. 아니 근데 원래 뭐 새로 본인 자사 서비스 홍보용으로 썼다. 서비스 가입하면 보통 이 정도 쿠폰 다 주지 않아요? 딴 데 들어가도? 그렇죠. 와, 그래 가입을 또 해야 되는구나 이게. 이게 저는 보상이 아니고 이거 거의 마케팅 마케팅 용도예요. 상품 아니에요, 네, 이거? 맞아요. 그래서 저는 미끼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 떼려고 그러는 네. 건가 이게? 우리랑? 굉장히 이걸 보고 정 떼는 용도로 느끼셨다면 저는 그냥 정상적인 국민이신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좀 정당하시지 않나? 왜냐하면 네. 기업이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네. 보안 문제가 생긴 사고가 있었어요. 예. 네. 그래서 전 국민 우리 5천만 명으로 끊는다 해도 3천만 명이 넘는 거의 4천만 명에 해당되는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요. 네. 그걸 보상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한다? 음. 이거는 쿠팡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모로 좀 다급한 것 같고 그렇죠. 네. 마케팅 팀에서 만약에 이걸 마케팅 팀에서 기획을 했다면 마케팅 팀 혼나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와. 너무 보상안이라고 너무 좋게 해석해 주는 것 같아요. 쿠팡 내부 지침에 따르면 그 상담사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하청에 네. 그분들한테 보상이란 단어 쓰지 말라고 가이드가 전달이 돼요. 진짜? 그게 네. 왜 그러냐면은 보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이게 나중에라도 법적 책임의 문제가 될까봐 네. 굉장히 조심을 해요. 그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초반에 네. 그 문자를 받으셨을 텐데 네. 거기 유출이 아니라 노출. 노출이라고 네. 했거든요. 예. 단어 하나하나를 법무팀에 아주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지금 면피하려는 게 너무 그렇죠. 보여요. 구매 이용권이라고 명칭을 통일하라고 했대요. 구매 이용권. 보상안이 아니고. 예. 그래놓고 뭐 무슨 1조 6,850억 규모의 보상 방침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 완전 이거 뭐 실제로 쓰는 돈도 없겠구만 보니까 쿠팡이. 그렇죠. 본인 자기네들 쓸 마케팅 내부에서는, 비용이네 그냥. 뭐 보통 마케팅 비용 왜 우리 광고하잖아요. 네. 광고할 때 마케팅 비용 태운다고요. 네. 한 건당 얼마씩. 그거보다 싸게 먹힐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사과문도 지금 김범석 의장 네. 사과문 보셨죠? 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 사과문? 우선 저는 사과문이 나온 시점을 카운트를 해봤더니 한 40여일 만에 사과문이 네. 나왔어요. 굉장히 늦게 나왔고 네. 이거는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법무팀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네. 저는 그 사과문을 읽으면서 이거는 법무팀의 리스크 관리용 문서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겠더라고요. 사과가 자가가 아니라 네. 이 부분 이걸 내므로써 법적인 책임이 있을 가능성인 모든 것을 차단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느껴졌어요. 죄송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네, 내가 네. 혹여라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연결점이 있다면 그거 다 끊어내는 목적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어떤 지금- 부분이 좀 더 그렇게 지금 느껴지세요? 쿠팡에서 내놓는 모든 메시지는 법무팀 의견을 꼼꼼히 받은 거기서의 포인트 목적은 그랬을 것 같긴 해요. 쿠팡이 혹은 김범석 의장한테 책임이 가는 것을 최대한 최소화하려는 그런 노력
악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 판단을 하고 같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범석 의장이 정말 네. 이제 사죄의 마음을 담아 썼고 그 다음에 법무팀에서 이런 건 쓰시면 아마 법적으로 좀 나중에 위험합니다. 이러면 나 그거 지운 거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법무팀에서 다 그냥 쓰거나 아니면 하여튼 법무팀에서 다 이렇게 해준 건가 아닌가. 하고 마지막 이름만 그렇죠, 김범석 그렇죠. 달고. 그렇죠. 이 네. 사과가 진심이라고 한다면은요. 네. 김범석 의장은 지금 이렇게 법무팀 리스크 관리 문서 이런 거를 사과문이라고 내놓지 말고 네. 내일과 모레 열리는 연석청문회에 나와서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고 네.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심, 조금이라도 좀 진심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기자회견 열고 국민 여러분께 고개 한번 숙여야 저희가 그래도 좀 마음이 그게 풀릴까 이벤트라 말까인데. 할지라도 네. 그거조차도 네. 안 하는 모습 음. 그리고 사과문이라고 하면서도 결국엔 그 뒤에 숨겠다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죠. 저는 뭐 사과하고 자시고 그건 이제 차치하고 이게 진짜 이해가 안 화가 지금 되더라고요. 너무 많이 나셨어요. 아니 오늘 보상안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그 유출 정보를 100% 회수했다라고 주장하더라고요. 네. 네. 정보가 유출이 된 걸 뭘 어떻게 회수를 했다라는 그 거 과정은 25일 날 성탄절 날 네. 그 대통령실에서 그 관계 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거 있기 30분 전에 급작스럽게 네. 발표를 하죠. 무슨 마치 영화처럼 네네. 네. 뭐 잠수부 동원하고 쿠팡 로고가 쓰여진 에코백에 네, 들어있는 맥북 노트북 에어던가 뭐. 회수를 해서 봤더니 바깥으로 나간 것은 없고 본인들이 다 회수했다. 이 과정이 여러 가지 문제를 담고 있는데 네. 그 발표한 시점도 문제고 그 다음에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진행했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대한민국 정부로 책임을 씌우려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예. 그거는 아마 영문으로도 번역이 돼서 네.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집단 소송 네. 진행 네. 중이거든요. 네. 주주들을 화나게 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소송에서도 또 뭔가 내놓을 것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네. 본인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시킨 대로 한 거야. 예. 이런 면죄부를 다 만들려는 빌드업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그리고 그걸 다 차치하고라도 만약에 유출자가 개인정보를 빼돌렸어요. 그리고 본인의 이제는 저처럼 이렇게 랩탑에만 가지고 있다고 쳐요. 네. 100번 양보해서 그거를 이젠 버렸을 때 과연 있는 그대로 다시 그대로 복원되도록 해서 버렸겠냐. 이거는 사실 기본도 안 되는 거거든요. 버릴 수 있는 이거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수도 없이 적어도 많습니다. 그런 정보를 막 다루는 사람이 그 정도 허술하게 네.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예,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이걸 또 좀 괘씸한 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과기정통부는 즉각해서 반박 성명을 냈어요. 그 다음에 그랬던 이제 쿠팡에서 국정원이랑 했다. 예.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 안에 또 이간질을 시키는 모습도 보여지고 문제 해결을 이렇게밖에 못하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 정부나 뭐 국민들을 좀 두려워하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저만큼도 못 두려워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진 않고요. 책임지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데 예. 약간 다급한 느낌은 이제는 들어요. 좀 다급해 보인다. 급해 보인다. 네. 왜냐하면 12월 2일 날 국회 과방위에서 긴급 현안질을 열었고 그 다음 날 정무위에서 또 열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증인들 나오지도 않고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것은 내놓지도 않고 해서 네. 과방위에서 청문회를 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줘서 결국에는 연석 청문회까지 지금 가게 된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니까 상당한 압박이 느껴졌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미국에서는 이제 주식이 떨어지니까 네. 미국에 있는 주주들이 집단 소송을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굉장히 급했다라는 생각이 든 것은 처음에는 뭐 유출, 노출 이렇게 말장난으로 넘어가려다가 지금은 자체 조사 결과 막 터뜨리고, 네. 그리고 갑자기 사과문 내놓고, 그리고 갑자기 소위 말하는 이상한 보상안 내놓고, 네네네. 그래서 조금 다급한 느낌은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급한 김에 헛발질은 좀 할 수 있는데 쿠팡의 기본적인 스탠스가 혹시 우리 지금 전 국민 다 쓰고 있다. 어차피 우리 아니면 우리 만약에 영업정지 시키면 그 불만들 너네 정부한테 갈 텐데 너네 감당할 수 있겠니? 또 우리 영업정지 시키면 우리랑 일하는 수많은 중소기업이나 뭐 개인 자영업자들 다
곡소리 날 텐데 네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런 정도 스탠스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를 하고 있냐면 네. 오너 리스크, 경영진의 문제를 계속해서 짚고 있습니다. 네. 쿠팡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무슨 죄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 거기 보드 그 이사회 구조상 김범석 의장이 의결권의 거의 74%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인데 네. 그 말은 여기는 주식회사라기보다는 그냥 김범석 독재가 가능한 회사예요. 네. 그 상태에서 지금 이 다른 이 사람과 그 사람을 둘러싼 경영진의 문제점 말고는 바깥으로 저는 문제를 묻는다기보다는 경영진 쪽에 문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쿠팡을 탈팡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탈팡을 하면서도 다들 걱정을 하세요. 그러면은 도대체 대체제는 있냐? 네. 솔직히 뭐 마땅히 없어요. 새벽 배송 필요하거든요. 특히 저도 그랬지만 이제 워킹맘으로서 아이들 키우고 준비물. 예. 그런 거 저는 니즈는 존중을 해야 된다고 예.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렇다면 대체제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지난주인가 3일 동안 설문을 받아봤어요. 쿠팡 대체제를 제안해 주세요. 그래서 모았습니다. 모았더니 저 몰랐던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새벽 뭐 마켓컬리가 새벽 배송 먼저 시작했죠. 음식으로 하는 데죠. 네, 한살림도 그렇고 오아시스도 그렇고 와이슬리도 오아시스. 그렇고 다 들어보셨나요? 토마토도 그렇고 제가 뭐 좋아하진 않지만 쓱배송도 그렇고 네이버 스토어도 있고 굉장히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조금 옮겨가는 게 굉장히 많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 괴로움은 이해는 하지만 대체제는 존재를 한다. 동시에 새벽 배송 이슈가 그 전에 조금 있었습니다. 예. 이걸 뭐 금지해야 돼 말아야 돼.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니즈는 존재를 합니다. 요구는 존재를 해요. 그렇다면은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새벽 배송을 함에 있어서 그 뒤에 돌아가는 여러 밸류 체인들, 뭐 배달하신 분, 예. 아니면 물류창고에 계시는 분, 소상공인, 요 밸류 체인에 제대로 된 보상이 그만큼 이어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쿠팡을 이번에 청문을 하면서 많이 들여다봤더니 어떤 구조냐면은 네. 테크 기업으로 이렇게 겉포장을 싸고 있어요. 예.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테크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서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굉장히 혁신을 통해서 이거를 뭔가 더 좋게 만드는 노력이 있거든요. 근데 쿠팡 같은 경우는 그렇게 테크 기업이라고 겉을 쌓아놓고 안에선 사람을 다 갈아놓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 문제는 사람을 갈아넣음으로써 해결을 하고 있었고 바깥의 문제는 대관으로서 해결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 걸 이번에 좀 많이 알게 됐고 네. 국민께도 청문회를 통해서 그걸 많이 알려서 쿠팡 대체제로 옮겨가는 것들 도와드리고 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영업 정지 못 시켜요? 할 수 있죠. 할 수 수는 있는데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왜 청문회를 하냐. 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도대체 국회에서 청문회 해봤자 증인도 나오지 않고 무슨 김범수 안 나온다고 안 나오고 하는데. 그런데 무슨 소용이냐 하는데 우리가 어떤 식의 결과물을 낼지라도 그 전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당연히 그렇죠. 청문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자료나 이런 것을 요구를 해서 받을 수가 있고 혹은 그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뾰족한 내용들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네. 영업정지를 시키려고 하더라도 상당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금 쌓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영업 정지하게 되면 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이제 직접 물건 파는 분들 혹은 뭐 배송하시는 분들이 매우 큰 피해를 입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구체적인 법안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 정보 유출 책임은 쿠팡에게 있는 거니까 영업 정지를 뭐 한 1개월 정도 혹은 뭐 2개월 시키고 그다음에 이 영업정지 직전 평균 3개월 동안에 그 평균 뭐 그 회사들 그 협력 업체들의 뭐 이익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매출 같은 거. 그거에 대한 손해난 피해는 쿠팡이 배상을 배상을 해야 하고 되죠. 네. 대신 이제 이렇게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지 않고 그냥 영업은 계속하면서 다른 데로 옮겨가시라 이러기가 아마 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영업정지 한두 달 시켜놓으면 어쩔 수 없이 옮겨가는 수요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 회사들도 새벽 배송이다 하여튼 뭔가 또 다른
방식들을 고안해내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방금 말씀하신 3개월 관련된 거에 뭐 배상 이런 것도 너무 네. 필요한데 그 네. 전에 선행돼야 되는 게 쿠팡이 중소기업 업체 한 그렇죠. 곳에다가 바로바로 정산을 정산을 해줘요. 안 해줬어요. 맞아요. 정산하는 데까지 네. 평균 52일인가 걸린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부터 먼저 해결하면서 이게 배상과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 매출액이 어마어마한데 예를 들어 뭐 한 달에 1조라고 예를 들어 그냥 쉽게 생각해 1조라고 41조, 하면 42조 이러니까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금융 이익도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융이 뭐 계산만 예를- 잠깐만 해도 네, 네. 뭐 10조를 예를 들어 어디 MMF 같은 데 넣어놓으면 이자 뭐 몇 프로만 해도 그게 얼마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쿠팡이 아까 전에 안에는 사람을 갈아넣고 바깥은 대관으로 해결했다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네. 사람을 갈아넣는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이젠 금전적인 세이빙을 하게 됩니다. 쿠팡이 사람을 굴림으로써. 근데 그 돈을 같이 상생하에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풀어놓지가 않고 다 경영진 김범서 의장을 기준으로 한 경영진 쪽으로만 돈이 다 몰리게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쿠팡의 문제는 오너 리스크다, 경영진의 문제다. 이거를 네네. 명확하게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워낙 회사가 이제 커지다 보니까 쉽게 이른바 뭐 대마불사라고 잘 못 건드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거 이제. 믿고 지금 이렇게 용감하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서 믿고 있는 게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네. 미국에서였다면은 전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생기더라도 문제가 컸을 것 같은데 왜 한국에서 이렇게 용감한 짓을 했지?라고 했을 때 제 네. 생각에는 그만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았었어요. 뭐냐면은 미국에서 이런 것을 했다고 한다면은 바로 징벌적 손배, 그 다음에 네. 포괄적 집단 소송에 휘말리게 되거든요. 네네. 네. 집단 소송 같은 경우는 저도 경험을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 있으면서. 그렇겠네요. 네, 경험을 많이 했던 입장에서 한국의 소비자들이 얼마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가. 저는 이번에 이참에 사실 뭐 소급 적용이 안 되더라도 네.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쿠팡 같은 기업이 다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법적인 제도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발의도 했고요. 미국 얘기 나온 김에 네. 지금 쿠팡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로비를 하기도 하고 미국에서 여론전을 엄청 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 대한 반박문이라고 낸 그 입장문과 영문 번역본 네. 뉘앙스도 완전 뉘앙스가 많이 다르고 다르죠. 거의 무슨 미국 영문본 보면 뭐 정부에 핍박받는 기업 탄압받는 느낌이야. 코스프레를 엄청나게 해놨더라고요. 네. 제가 지난 여름에 미 의회에 가서 네. 미국 의원들을 만났을 때 똑같은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때 진짜 황당했었는데 네. 당시에 이제 한미 의원연맹 이사이기 때문에 방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이제 관세 협상 때문에 저희가 갔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만나는 사람들 족족 다들 미국의 기업을 핍박하지 말라라고 차별하지 말라, 디스크리미네이트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놓고. 실제로 이게 먹히는군요. 한국 국회가 본인 미국 기업을 못 살게 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도대체 뭘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쿠팡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거날 우리 기업만 차별했잖아. 그래서 선거날이요? 그게 뭐였었냐면은 선거날에 택배 운송을 쿠팡만 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분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그동안은 계속 다 모든 곳이 맞춰주고 있다가 쿠팡만 계속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대선 날 했어요. 네. 그랬더니 우리 기업, 미국 기업만 한국 차별한다고. 국회가 차별한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국은 미국처럼 뭐 미국은 이제 선거날이 휴일이 아닌 주가 더 많으니까. 근데 한국은 휴일이기 때문에 휴일 기준이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고 쿠팡만 한 것도 아니야. 이렇게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주고 왔는데 화가 많이 났어요. 도대체
이 로비력은 뭐지? 네. 이 로비 자금은 어디서 나왔지? 이 돈이 있으면 제품하고 정보 소비자한테 보호에 쓰지. 보호에 쓰고 제대로 된 데 썼어야 되는데 로비로만 모든 것을 풀려고 했었다는 게 느껴졌고 이번에 청문회 하면서 이제 나온 미 상원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은 네. 4년 동안 160억 원 정도의 네, 네, 로비 비용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일을 청문회 지난번 과방위 청문회 끝나고 나자마자 또 터트린 게 미국 쪽에서 날라온 이제 언론에서 나온 게 뭐냐면은 한미 협상, 네, 관세 관세 협상 그 비공개 회의를 뭐 연기했다. 네. 그러면서 이거랑 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엮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이거는 엮으려고 하는 노력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그거는 쿠팡이 만들고 싶은 프레임이고 네. 왜 어렵냐면은 이미 미국 자국 미국 그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 자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거예요. 쿠팡은 정보 보안 관련된 공시를 늦게 하고 축소하게 함으로써 주식이 떨어졌고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의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집단 소송이 벌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잘못된 기업이잖아요. 잘못된 기업을 실드를 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엮는 것은 쿠팡의 로비력, 그다음에 쿠팡의 희망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미국에서의 로비가 더 이상 이제 힘을 쓰기는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는 거군요. 점점점. 예. 그래요? 그게 유지가 되려면은 네. 미국에서 쿠팡의 주식이 계속 떨어져야 돼요. 아니 그리고 지금 이거 네. 입장문 내고 나서 지금 네. 뉴욕 증시에서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쿠팡 주가가 그런 거 6%인가 올랐다는 올랐다는 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탈팡하고 이제 국민이 같이 움직여 주시는 것 또한 의미가 있는 게 한국에서 그들의 수익의 90%가 한국에서 나오고 있다고요. 네. 수익이 떨어지면은 단기적으로 지금 그런 여론에 흔들릴지언정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은 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식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니 뭐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 다 영업하는 거지 뭐 딴 데는 하지도 지난번 저희 청문회 네. 불출석 사유서가 네. 뭔지 네. 아세요? 뭐였죠? 해외 본인- 비즈니스 일정? 170여 개국의 네. 글로벌 CEO라서 바빠서 못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글로벌 기업 맞냐고 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라저스 대표,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얼굴 해피 투비 얼굴? 히어요? 네. 해피 투비 히어 네. 했던 사람. 네. 근데 본인이 글로벌 기업이래요. 네. 100 근데 이제 써온 건 170, 근데 발언은 또 190 이렇게 숫자도 안 맞던데 제가 그러면은 그렇게 글로벌 기업이고 싶으면 뭐 한국 마켓 하나 정도 접어도 되겠네요. 나머지 169개국에서 하면 되잖아요. 매출 내시고. 매출 내시면 되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현실은 글로벌 기업이 아니죠. 그다음에 네. 테크 기업이라고 포장이 되었지만 제가 봤을 때 2단계 인증도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거든요. 예. 안 한 게. 그래서 그런 것도 기본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도 아니고 테크도 아닌데 사람 갈아 넣는 그런 기업인 거죠. 그러니까 이 네. 2단계 인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근데 보편적인 거죠. 이게 뭐 되게 2단계 인증은요.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만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 그 다음에 뭐 문자로 확인을 하신다거나 뭐 네. 얼굴을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이메일로 다른 인증번호도 오거나 그래서 양쪽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과정을 이제 그걸 많이 둘수록 이제 멀티가 이제 MFA가 이제 붙게 되는데 2단계가 예. 일반적이고요. 이곳은 ISMSP라는 한국의 보안 인증을 받았습니다. P가 네. 붙게 되면은 이제 개인 정보가 같이 있는 보안 인증이라서 센 건데 네. 거기에는 2단계 인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쿠팡이 얼마나 여기서도 꼼수를 썼냐면은 2단계 인증을 본인이 한대요. 제가 그날도 물어봤어요. 합니까? 한대요. 근데 사실은 한 번 과징금 맞았었고 예. 그 다음에 쿠팡이 취한 것은 이제는 입점한 곳 소상공인들한테만 제공을 하게 됐어요. 일반 사용자는 2단계 인증을 지금 세팅하려고 아마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들 쉽게 접근하라고 그냥 인증이고 뭐고. 네. 로그인할 때 단계 네. 거치면 복잡하니까. 네, 패스키 도입을 아마 대만인가에서 네. 했다가 내부적으로 네. 이걸 했더니 매출이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있어서 뭐 적용을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연하죠. 보안은 조금 불편합니다. 그 불편해서 그쵸.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지고 이거는 그러면 우린 고려 안 할래. 네. 그러니까 이렇게 로그인하다가 불편해서 아예 로그인 안 해 이럴까봐 네. 다 생략해주고. 네. 그리고 제가 뭐 이 쿠팡을 잘 뭐 기술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특별히 이게 테크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싶기도 한 거는 뭐냐면 그냥 독점 기업이자 이제 막 어떤 그 경쟁사들이 막 같이 처음에 시작할 때 무슨 그때 당시 뭐 티몬이니 뭐 쿠팡이 쭉 있었잖아요. 네. 쭉 있을 때 압도적 돈으로 주변 다른 회사 싹 밀어버린 회사지. 이게 정말 기술이 독보적으로 좋아서 이 회사가 그 나머지 회사들 다 이긴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정확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회사가 네. 무슨 특별한 테크가 있나?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보다 더 물류센터 많이 줘갖고 바로 새벽 배송할 수 있게 만든 그거지. 여기에서 사실 지금 네. 방금 말씀하신 거에 테크가 들어가려면 한없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예를 들면은 물류 부분도 네. 이렇게 고생들 시키지 말고 그 안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물건을 미리 이제는 그렇죠. 배치를 해놓는다던가 네. 좀 더 이제 머리를 써서 할 수 있는 네. 영역들이 있는데 최대한 사람을 쓴 상황이고 네. 초반에 손정희 그쵸. 그게 이제 셌던 것 같은데. 이제 소프트뱅크가 지분이 아마 30%인가 꽤 컸었어요. 근데 지금은 17%뭐 이렇게 앞자리가 바뀔 정도로 네. 떨어졌는데 초반에 그때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음.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을 했었던 근데 보통은 회사라고 한다면 특히 테크 회사라고 한다면은 그 과정에서 투자를 받았을 때 혁신에 좀 더 돈을 씁니다. 네, 네, 해서 이 투자금이 줄거나 투자금 회수에 들어갔을 때 버틸 수 있는 장치를 마련을 하라고 투자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기간에 그 돈을 다 그냥 돈을 때려 박아서 활활 태워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네. 막 기억이 저도 나는 게 10년 전쯤 됐을 것 같은데 하여튼 무조건 최저가. 그래서 여기보다 싸면 무조건 보상해주고 이제 이런 작전으로 사실 제일 싸다, 그다음에 제일 빨리 간다. 요 딱 두 가지였거든요. 소비자들에게는 적어도. 그래서 그걸로 해서 물론 이제 거의 독점처럼 됐죠 이제는. 근데 네. 이렇게 독점이 되고 나니까 확실히 미국에서 그 자본주의 발달한 나라에서 왜 독점을 그렇게 제안을 하려고 끔찍히도 하는지. 제한하는지를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와우 멤버십 2배 인상됐었거든요.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렇죠. 네. 그게 바로 독점의 폐해인데 초반 저도 떠올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때 이거는 그냥 완전히 비하인드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이야기인데 네. 구글 쭈리 오피스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은 거기서 이제 프로덕트 그러니까 제품을 크롤링해서 분석을 해서 인덱싱을 해서 검색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하는 팀이에요. 예. 그런데 다른 나라의 그런 이커머스들은 예를 들어서 프로덕트 디스크립션에서 제품 설명, 그 다음에 뭐 스펙이 이거 해, 그 다음에 어떤 과정 언제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다 텍스트로 되어 있어서 인덱싱을 하기에 편한데 예.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하는데 쿠팡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이미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 보통은 이제 뭐 우리 소비자들이 나이키 신발 이렇게 하면 이제 전 세계 쇼핑몰들에 네, 다 나이키 올라갈 수가 있게끔 하는데 신발이- 쿠팡의 되게 독특한 점은 그 당시에 다 이미지로 다 때려박았어요. 네. 왜 그랬지? 그래서 물어봤더니 쿠팡은 우리나라 그 업주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우선은 그거를 이미지화 해준 팀이 그때 가동이 됐었어요. 예. 모든 것을.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뭔가 빨리빨리 뭔가 내놓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 다음에 예쁜 느낌에 있을지언정, 그 제품 예를 들어 맞춤 흡염소다. 이게 그냥
뭐 이미지로만 있으면 다른 나라에서 인덱싱이 돼서 다른 곳에서 노출 아니면 우리나라의 다른 기업에서라도 노출되는 것을 제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비교 검색이 잘 안 된다는 건가요? 그것까지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됨으로써 사용자도 그다음에 업주도 계속 여기에 락인되는 효과를 끌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만 잘 살겠다가 처음부터 되게 많았었고 물론 이미지도 OCR이라는 것을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 글자를 뽑아낼 수는 있습니다만 예. 그런 어려운 것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시작부터 그래서 테크 회사라고 말하기가 참 민망한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 그리고 광고를 진짜 얼마나 때려붙는지 예를 들어 다크 패턴. 네. 정영진 검색해도 쿠팡 정영진 이렇게 나와요. 도대체 쿠팡에서 나를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검색어에 다 쿠팡 광고가 맨 위에 떠 있어. 그거는 양반이고요. 그 다크 패턴 해서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 어떤 페이지에 들어가서 뭐 기사를 보려고 했는데 난 분명히 그 의도가 아니었는데 쿠팡으로 넘어가요. 맞아요. 예. 맞아. 이렇게 뭐 넘기다가 갑자기 난 안 눌렀는데 분명히 네. 내가 잘못 눌렀나 이제 이러면서 그냥 다시 돌아오곤 하거든요. 그것도 다크 패턴의 일종인데요. 낚시다 낚시. 그러니까 그렇죠. 낚시죠.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옮겨지게 되는 예. 사용자의 실수를 다 캐치한. 근데 이 모든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곳이 쿠팡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그런 데는 돈 많이 쓰고 개인 정보 보호하는 데는 안 쓰고. 그렇죠. 예. 네. 굉장히 혼이 좀 나긴 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제대로 만약에 정리 못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 상당수가 이 길 따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저 의원들한테 로비 한 100몇십 뭐 했더니 그냥 한국이 잘 아무래도 못 하더라. 뭐 청문회도 못 가게 안 나가도 되더라. 이 선례가 마련되면 그 다음부터는 기업들 다 따라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연석청문회를 준비하기 전에 원래 과방위에서는 국정조사 가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국정조사가 꾸려지기까지는 한 달 뭐 이렇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현안은 뭐 계속해서 터지고 네. 그래서 국정조사 하면 범킴 오나요? 국정조사하면 강제력이 좀 더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이번에 연석청문회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3번의 어떤 상임위들의 노력이 헛되진 않은 게 그동안 자료 제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답을 주질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상임위 장에서 뽑아낸 것들이 꽤 있어요. 예. 제가 뽑아낸 것들은 뭐 개인정보를 한국에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는데 싱가포르 리전에도 한다 등등등 이 모든 게 사실은 개인정보 개보이나 아니면은 과기정통부에서는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들을 다 그 현장에서 뽑아낸 것들이라서 이번에 연석청문회를 하면서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올 거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또 만들어야죠. 혹시 이혜미는 이거 확인해야 되겠네요. 그 쿠팡 전현직 임원들이랑 식사라든지 아니면 뭐 만남 가지신 적 있어요, 없어요? 안 그래도 그 질문 하실 것 같았어요. 네. 왜 질문을 하시게 됐는지를 설명을 해주셔야죠. 아 제가요? 네. 아니, 저는 그런 만남들이 없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의원분들이 많이 만나시더라고요. 이번에 청문회를 하면서 사실 네.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제 다들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게 국회 관계자들이 쿠팡에 대관으로 많이 갔다. 엄청나게 많이 가 있다. 네. 뭐 국힘도 그렇고 뭐 민주당 할 것 없이 많이 가 있다 하면서 이제 조국혁신당 얘기도 같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국혁신당은 지금 생긴 지 2년도 되지 않았어요. 네. 안 왔고 그분이 지금 화제의 그분이 청문회에도 나왔었습니다. 예. 근데 그분이 쿠팡으로 옮긴 거를 저는 신문을 보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만났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아니시죠? 제가 만난 적 차를 뭐 호텔에 가서 뭐 맛있는 식사를 한다 이런 거 없고요. 심지어 차 한 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저는 좋고 다만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분명히 이 사람을 대관으로 뽑은 이유는 있을 텐데 하나도 일이 먹히질 않아서 아마 안에서 되게 혼났겠구나 그 생각은 조금 하긴 했습니다. 만나려는 시도 같은 건 좀 했다는 얘기는 있어요. 왜냐면 이제 또 과방위시고 하니까. 여태까지 많이 먹혔죠. 어쨌든 김범석 자리에 안 앉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당에 대해서 물어보시니까 이분은
그날 당일날 김현 간사님께서 소리를 좀 지르신 적 있어요. 이분께 불러내서 원래 좀 알던 지인이신가 봐요. 예. 언론계 쪽에서. 그렇죠. 기자 출신이고. 그래서 왜 연락했냐고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아무도 만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만났고 아, 저는 네. 뭐 차 한 잔도 마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깜짝 놀랄 뉴스 나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마 제가 그 쿠팡 청문회에서 네. 가장 쿠팡한테 아프게 그래요? 질을 네. 했던 거를 보시면은 이해가 다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쿠팡 말고도 사실 여쭐 게 좀 많은데 네네 시간이 짧게만 좀 네.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면 예. 그 통일교 특검에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는 그 통일교와 연관돼 있지 않은 당 중 당 크기가 좀 큰 네. 결국은 조국 혁신당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그게 맞잖아요 사실 연관된 곳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또 특검 추천할 스스로 때 하실 수가 있겠어요.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연관관계가 없는 당 중 큰 네. 당. 네. 약간 좀 민망스럽지 않을까요? 민망하다기보다는 저는 네. 이게 민망해서라기보다 혹은 우리가 해야 돼요 이런 게 아니라 네. 조금 더 물러나서 이걸 바라보는 네. 이 특검 통일교 특검이라고 네.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통일교 특검을 바라보는 국민분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포인트는 뭐냐면은 저희가 낸 법안에는 통일교 등으로 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 제 20조 2항에서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현재 통일교 특검이 제기된 이유는 반헌법적인 정교 유착이기 때문이죠. 네. 그 특검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는 강론이 나오는 것이고 그 중에 나온 이야기고 여기에서 조국혁신당의 가장 큰 포인트 방점은 뭐냐면 통일교 등입니다. 그래서 네. 뭐 신천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정교 유착의 의혹이 있는 뭐 정광훈당 예. 뭔가 등등등 네. 해서 이것이 정치가 반헌법적으로 이제 특정 종교하고 유착이 돼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네. 특검 대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통일교 등으로 이제는 제안을 한 것이 예. 조국혁신당의 이번 특검을 통일교 특검을 바라보는 어떤 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이제 만나셨죠? 뭐 이제 이런 거 네. 만나신 적 없죠? 이렇게 이제 여쭤본 거 관련해서 이제 답변 주신 거는 네.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셔서 아마 듣는 분들께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진짜요? 네. 네, 만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호 비서실장. 예, 예, 네. 전 예. 비서실장. 조국혁신당 당대표 비서실장 전 네. 당대표 비서실장이 이제 조용우 비서실장이었고 이 사람이 쿠팡 부사장으로 이제 영입된 거. 이게 이제 네. 올해 여름인가요? 네. 시점이 네. 올해 여름쯤 아마 기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뭐 그로 관련돼서 이제 여쭤봤고 만난 적 답 없다. 주셨는데 만난 적 없다. 네. 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족함 없이 다 말씀 주셨을까요? 아니요, 한 반 정도. 나머지는 네. 네. 올해의 마지막 이틀, 네. 30, 31일 내일과 모레 이제 연석 청문회에서 예. 저는 청문위원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한번 네.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 의원님은 게임도 하세요? 게임 하죠. 게임 하세요? 게임을 스마트폰 게임 같은 거? 약간 의무감으로 하긴 하죠. 그래 약간 네. 하실 것 같은 느낌이었어. 그리고 뭐 소시적엔 많이 했죠. 뭐 하셨어요? 손목 아플 정도로 지금 말씀드려도 잘 모르지 뭐 둠이랄지 둠?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했었죠. 알죠, 네. 그뭐 이렇게 총 쏘고 다니는 거. 네. 엄청 그거 새벽에 하면 잔인한 게임 아닙니까? 무서워요. 네? 그렇지 않고 뭐 심시티 이런 것도 많이 했고요. 네. 그다음에 제일 좋아했던 건 사실 대전 테트리스. 테트리스. 대전 상대랑 테트리스라고 싸우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계랑도 싸우는데 신도 이겨본 적이 있어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그래요? 갑자기 게임 얘기는 왜? 네, 게임 그 얘기를 비호 발상하셨습니다. 네, 꺼낸 얘기는 그 네. 마피아 40이라고 저희 광고주 게임이 있습니다. 네네네.
네네네. 날씨 추워질 때 괜히 나가셔서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또 병원 가서 고생하지 마시고 편하게 댁에서 마피아 42 다운받으셔서 게임해 보시면 어떨까. 요게 이제 마피아 게임은 경찰, 시민 이렇게 나뉘어갖고 뭐 이렇게 잡는 거죠, 서로? 네, 맞습니다. 저 마피아 게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다운받으세요, 그럼 이거. 아, 그래야겠네요. 네. 네, 아니, 진짜로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누가 거짓말 하는지. 아, 이런 그렇죠. 거 이제 잡아내는 추리해야 거죠. 되고. 아, 네, 맞습니다. 네. 예, 그 게임, 심지어 이번에 저 신규 직업군으로 기자가 들어갔답니다. 기자요? 예, 네? 기자 직업군도 들어갔대요. 오. 그러니까 시민, 뭐 경찰 말고. 시민, 경찰. 뭐 마피아 뭐 이렇게 예, 예. 있잖아요. 교주 이런 거 있는데 교주팀 이런 거. 네. 어. 그래서. 기자요. 예, 네. 새로 생긴 업데이트. 아마 우리 마피아 42 게임 사장님이 네. 우리 프로를 좋아해요. 아, 그래서 네네. 아마 여기 두 분 기자분 계셔갖고 새로 아, 직업군 만든 것 정치인도 같은데. 좀 넣어주시죠. 정치인 넣을까요? 네. 자, 하여튼 선거도 다가오고 할 때 이런 재밌는 심리 게임 같은 거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마피아 42 게임 다운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게임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운은 일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혜민 의원님 여기서 오늘 보내드리고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리 네,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